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로고스라는 회사고요. 호주계 이제 뉴 이코노미 투자자인데 그쪽에 상당히 영향이 큰 회사입니다. 뉴 이코노미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새로운 어떤 부상하는 이코노미에 투자하는 그런 부동산 섹터를 말하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ESR 같은 회사 되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로고스도 상당히 유명한 회사고요. 설립된 지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 2010년에 이제 호주에서 설립된 이제 회사였고요. 그때는 이제 물류센터 전문 투자 회사였고 지금 현재는 이제 ASR에 인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게도 복잡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스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호주를 기반으로 한 회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물류센터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이게 매각하는 자산이 10개인데 2014년부터 투자했던 자산들입니다. 이제 아부다비 투자청 아디아와 함께 이제 로고스 오스트레일리아 로지스틱스 벤처를 설립해서 인수하고 개발한 자산이고요. 현지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큰 규모이고 이게 2021년도에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 GIC가 이제 ESR과 같이 인수한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블랙스톤으로부터 인수한 호주 물류 포트폴리오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총 45개의 물류센터 포트폴리오를 29억 달러 이제 인수해서 되게 메가 딜이었는데 엄청난 큰 규모의 딜을 거래를 했었고 이때 당시 이제 GIC와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경쟁을 하기도 해서 좀 한국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그런 거래였고요. 그때 이후로 한 2년 만에 가장 최대의 어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로고스가 ESR의 계열사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ESR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이렇게 뭔가 비핵심 자산을 유동화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보면 그런 어떤 일환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벤처 자체가 매각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네, 이 로고스를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아시아 퍼시픽 이제 뉴 이코노미 섹터에서 좀 주목해야 될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은 이제 작년 2022년 초에 ESR이 이제 ARA 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지금 이제 ESR가 한 회사가 됐고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합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원래 이제 보면 이제 ESR의 경쟁사였죠. 경쟁사였는데 한번 역사를 보면 원래 ARA 자체를 이제 워어 핑커스가 이제 몇 년 전에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워어 핑커스가 ARA를 통해서 뭔가 이 플랫폼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운용사나 플랫폼을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인수했던 게 케네디스 지분, 일본의 케네디스 지분도 인수를 했고 호주의 크로멜 같은 운용사 지분도 인수했는데 또 하나 인수한 게 이 로고스인데요. 2020년 3월에 이렇게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 회사가 됐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ARA가 갖고 있는 이제 싱가포르에 상장해 있던 물류 리츠 이름도 바뀌었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캐시 로지스틱스 트러스트라고 이제 ARA가 운용하던 이제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물류 리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ARA가 로고스를 인수하고 나서 ARA 로고스 로지스틱스 트러스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ESR이 ARA 인수하면서 현재는 ESR 로고스 리츠가 됐죠. 상당히 복잡한데 정리를 하면 현재는 이제 ESR이 이제 ARA를 인수하면서 ARA와 로고스가 모두 한 회사가 된 거고요. 이제 ESR의 일종의 현재 속해 있는 계열사인 로고스가 호주에 이제 물류센터를 매각한다. 그런 소식이었고요. 사실 이제 ESR과 로고스가 이제 합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이 뉴 이코노미 플랫폼이 됐어요. 이제 물류센터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ESR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면 이제 노스 약간 북쪽에 이렇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도 많았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이런 쪽이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남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아니면 호주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어떤 추세였고요. 반면에 이제 로고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퍼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또 한국을 포함해서 이런 북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합치다 보니까 로고스와 ESR이 각각 진출하지 않았던 이제
아시아 퍼시픽 지역도 있었고, 근데 이제 거의 뭐 지금 두 개가 합쳐지니까 거의 대부분 지역이 진출해 있었고, 또 약간 접점도 생긴 거죠. 로고스는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었고, 이제 ESR은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남북을 거의 평정한 그런 어떤 모양새가 돼버렸고요. 뭐 한국에도 진출을 뭐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한국 진출하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로고스가 막 이렇게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뭐 진출했는데 그 당시에도 대표를 뽑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지 못했고, 현재는 대표가 또 교체가 됐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2022년부터 이제 한국 물류센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메뉴라이프와 이렇게 같이 시영이 물류센터를 매입하기도 했고요. 뭐 사실은 그 이전에도 또 보면 이제 2022년 초에도 네덜란드 부동산 투자자와 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또 데이터 센터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고, 그래서 조만간 한국에서 이제 물류센터 센터 중심으로 로고스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최근에 뭐 상당히 큰 이제 물류센터 포트폴리오를 호주에서 매각을 하면서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이제 로고스를 소개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